네, 안녕하세요. 20장의 전자기 유도에서부터 계속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20장의 제목은 전자기 유도가 되는데요. 여기 이제 소제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 이건 이제 이 값들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 장의 법칙이 패러데이의 유도 법칙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요거에 대한 뭐 부수적인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설명들이 되겠고, 물리량에서 여러분 유도 계수 또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양을 구하거나 또는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회로적인 측면에서는 RL 회로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물리량에서 역시 에너지와 관련된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겠습니다. 20장은 중요도로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런 챕터가 됩니다. 여기 이제 미국의 헨리라든지 영국의 패러데이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시대는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패러데이가 바로 이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고, 미국의 헨리 이 사람이고, 미국의 헨리의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유도계수 인덕턴스의 단위로 우리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자기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기와 또는 자기 회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시켜줬고, 우리가 이제 관련 주제라고 할 것 같으면 운동기전력,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으로 다 유도기전력이 됩니다. 여기에 역시 이제 유도 전류 중에 하나인 맴돌이 전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압을 유도할 수 있는가, 유도 계수, 회로에 대한 얘기를 21장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유도 기전력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전력 그러면 전원의 전압이라는 얘기죠. 전원의, 쉽게 표현하면 전원의 전압인데, 즉 배터리 전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배터리가 없어도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전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도에서 만들기 때문에 유도 전원인데, 그럼 어떤 형태로 유도가 되는가? 이거를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여기 마이클 패러데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물리학자 겸 화학자. 뭐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수성가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중요한 건 이 패러데이의 패러데이 법칙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자, 1차 코일, 2차 코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아래 그림에 가보면 먼저 1차 코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전원이 있는 경우만이 1차 코일이라고 합니다. 2차 코일은 전원이 없고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할 수 있는 검류계가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면 검류계의 바늘이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전원이 없어요. 전원이 없는데도 전류가 어떻게 흐를 수 있는가? 바로 유도가 돼서 흐를 수 있는데, 1차 코일은, 자, 여기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내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그 자기장이 흐를 수 있는 철심, 자기장이 아주 크게 큰 자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철심을 둡니다. 이 철과 같은 이런 이 자성체, 철도 어쨌든 자성체죠. 강자성체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강자성체인 경우에는 매우 큰 자기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철심을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이제 철심에 자기장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2차 코일에도 자기장의 영향이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겠죠. 2차 코일이. 전류는 1차 코일에 흘렀는데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 철심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의 자기장은 2차 코일 내부를 흐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갑자기 닫아주면 전류는 처음에 0에서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어쨌든 전류가 0이었는데 스위치를 닫아주니까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즉 전류가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자기장이 역시 이제 변화하겠죠. 자, 그러면 2차 코일에 들어가는 2차 코일 내부를 지나는 자기장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효과가 일어나요. 이거를 방해하는 효과. 즉, 자기장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2차 코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다면 더 세지겠죠. 점점 커질 텐데 이거를 방해하는 효과라고 하는 건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 수 있도록 2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런 전류를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하는 거고,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전압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전원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그걸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고, 만들어졌으니까 유도 기전력이라고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류를 전류계에서 측정하는 요 실험을, 동일한 실험을 패러데이가 하게 되는 겁니다. 패러데이가 이런 실험을 하게 돼요. 요거하고 이제 같은 원리를 우리가 아래 그림 20-2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코일이 있죠. 이렇게 이제 코일이 감겨져 있는 코일, 한 2번밖에 안 감았지만 어쨌든 코일이 있는 거죠. 자, 이 코일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처음에는 이 자석이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이 자기장이 이 코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옴에 의해서, 자석이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부를 지나가는 자기장이 이렇게 점점 강해지게 되죠. 즉 코일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앞에서의 2차 코일 역할을 하는 겁니다. 2차 코일을 지나는 B 자기장이 변화하는데 이 변화를 방해하는 자기장을 만들도록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유도된다. 이 과정이 바로 이 1번 그림과 2번 그림이 동일한 과정이 됩니다. 그럼 N극이, 우리 이제 가까이 있는 게 N극이니까 N극이 가까이 왔잖아요. 또 멀어질 때도 그죠? 자기장이 변화하죠. 이때는 N극에 의한 자기장이 좀 감소할 텐데 그 감소되는 걸 방해하는, 즉 막는, 반대되는 그런 자기장을 만들도록 이 코일에 또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석에 다가올 때 흐르는 전류와 멀어질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원리를 바로 패러데이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석과 코일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변화하죠. 전류가 흐르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전력을 induced EMF, 이렇게 만들어진 전류를 induced current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물리량,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양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 우리가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라고 했는데 그 자기장과 그 코일의 면적, 어떤 설정된 면적이죠. 이 두 개의 곱을 자기 선속이라고 합니다. 자기 선속, 우리말로는 뭐 자기장 다발 또는 자기 다발, 영어로는 magnetic flux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때 자기 선속은 그리스 문자에 파이로 표시합니다. 파이 B, 즉 자기 선속은 B 곱하기 A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좀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래서 이걸 이제 옆에서 바라보면 면적, 이 면이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면적을 지나는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딱 그 면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삐뚤게 이렇게 이제 비스듬히 지나간다, 이런 자기장이 지나간다면 이때 자기장의 방향과 이 면이 바라보는 방향, 그렇죠? 이 면적이 바라보는 방향, 그래서 면 벡터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면 벡터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이루는 각, 이렇게 세타죠, 그렇죠? 여기 다 세타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자, 이런 경우에는 전체 지나가는 양 중에서 요 가로 성분의 자기장, 이게 이제 비수직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만큼이 실제로는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수직이라고 하는 건 바로 B의 코사인 세타, 즉 이 면적
벡터 방향으로의 성분이죠. 면적 벡터를 향하는, 즉 넓이, 면이 바라보는 방향의 성분이 되겠습니다. 요거하고 면적을 곱해줘야지만 자기선속이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기선속을 공부할 때는 BA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BA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앞 페이지에 정리가 돼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고해 보시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자속을 구하는, 자속을 구해 보는 건데, 이건 연습이에요. 이렇게 세타가 0도일 때는 그대로 다 전체가 다 잘 지나가는데, 90도일 때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90도가 0이 돼 버리죠. 그러면 이 면적을 빠져나가는 자속은 없는 거잖아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자기선속의 적분형 그랬는데, 어떤 면을 지나는 자기선속이 균일하지 않다면 미소 면적을 지나는 자기장의 자기선속을 구한 다음에 이걸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B 도트 DA. 그래서 B 도트 DA를 해주면 이걸 이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붙어 들어가는 건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DA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대로 B 코사인 세타 전체 면적 이렇게 적분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균일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자기장이 균일할 때는 이 B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균일하지 않다면 그냥 이 값을 아예 계산해 주는 수밖에 없죠. 자, 20-2절 드디어 패러데이 법칙을 공부하게 되는데, 앞에서 공부한 이제 파이 B 자기 선속을 공부한 이유는 바로 유도 법칙의 이 파이 B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쭉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 본문을 더 읽어보시고, 패러데이 법칙이란 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파이 B가 있어요. 파이 자기선속,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럼 그 순간 변화율이 d 파이 dt가 되겠죠. 자, 코일이 하나만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를 지나는 자기선속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지만, 코일이 한 번 더 감겨 있으면 두 코일, 한 번 감긴 코일에 전압이 만들어지고 다른 코일에도 또 한 번 감긴 거에도 전압이 만들어지니까 전압이 더해지는 직렬 연결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일이 n개 있으면 요거 n배 해준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방향이 이 자속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우리가 설정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는 여기 이제 평균값의 의미에서 델타 파이 델타 t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유도 전압은 다 순간값으로 구해주는 거죠. n d 파이 dt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를 보시게 되면 코일이 20회 감겨져 있죠. 그러면 이게 n이 되는 겁니다. 단면의 넓이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3제곱의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져 있고,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즉 이 시간은 0.1초가 걸렸는데요. 자기장이 0.05 테슬라에서 0.06 테슬라로 조금 증가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간격 동안에 유도된 기전력, 이걸 구해주면 되겠죠.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되는데, 이 증가가 균일하게 증가했다면 평균 증가율이나 순간 증가율이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값으로 일단 구해 보고자 하는 거죠. 문제에 균일하게 증가했다라고 사실 써져 있어야 돼요. 균일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유도된 기전력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이 시간 간격 동안에 유도된 기전력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 의미는 잘못하면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유도된 기전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뭐 기전력을 적분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 간격 과정에서 이 시간에 이 과정에서 유도된 기전력은 얼마인가. 그래서 n d phi dt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이 20이죠. 20 집어넣고요. 면적, 그죠? 근데 우리가 d phi dt 해주면 d phi dt는 지금 파이가 BA잖아요. BA dt가 되는데, 면적은 안 변하고 자기장만 변하고 있죠. 면적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주고 dB dt 구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dB/dt만 구하면 0.1초 동안에 0.01 테슬라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나머지는 그냥 면적 그대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 즉 3mV의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 이 시간 동안 자기장이 0.6에서 0.0으로 감소하였더라도 변화량은 똑같잖아요. 변화량은 물론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 기전력의 방향은, 즉 전류가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바뀌지만, 극성은 바뀌지만 전류의 방향도 바뀌지만 전압의 크기,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그대로죠. 똑같은 변화된 양은 같을 테니까요. 자, 예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 예제도 나오네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자기장. 그래서 B가 감소하게 되는데 코일은 그대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넓이가 A인 도선. 이거는 이제 도선이 만드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고리 면적이 A일 때 B가 이런 형태로 지수함수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럼 간단하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A 곱하기 B, 그죠? A 곱하기 B인데 B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고, 면적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가 역시 미분기호 밖으로 빠져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그대로, 요건 미분하면 그 항이 그대로 들어있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상수 앞으로 이렇게 나가주게 되니까 쉽게 또 구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결과 자기장의 변화에도 이렇게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만들어지는 기전력에도 역시 지수함수 항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이렇게 감소하고 유도 기전력도 동일한 형태로 역시 감소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다음에 렌츠의 법칙인데요. 렌츠의 법칙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t phi dt, 이렇게 이제 뭐 b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기호라고 하는 건 유도 기전력의 방향 또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는데요. 이 방향은 즉 유도 기전력의 극성은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유도 자기장이 원래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도록 정해진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말의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선속의 변화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극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도록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오히려 생략하는 것도 좋아요. 예. 유도 기전력의 극성은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도록 정해진다. 이렇게 바로 이걸 이렇게 생략하고 바로 심플하게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렌츠도 나오죠. 이 사람도 1800년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계 러시아 물리학자 하이니 프리디 에밀 렌츠, 이름 되게 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장 540페이지에 가서 이거 이제 보시면 n극이 가까이 다가오죠. 그러면 이 코일의 내부를 오른쪽으로 지나는 자기장이 B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거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은 왼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럼 왼쪽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장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런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본래 B의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극성은 이 B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방향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패러데이 법칙의 응용. 이 응용은 매우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말 그대로 발전기입니다. 우리 엄청난 발전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발전소, 대부분의 발전소, 뭐 수력, 화력, 원자력, 이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고요. 태양 발전은 아닙니다. 태양 발전은 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게 아니라 반도체의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하는 거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누전 차단기라든지, 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 유도 인덕션 조리기구, 그렇죠? 인덕션 레인지라고 하네요. 인덕션 조리기구. 네, 그리고 무선 충전 있죠? 휴대폰 무선 충전. 이런 원리들, 이런 것들이 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하는데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자, 여기 전자기타, 그렇죠? 전자기타도 있고 누전 차단기에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전 차단기는 이렇게 이제 코일이 철심 코일이 있는데 여기에 또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쓰면 전류가 들어오고 전류가 나가는 이렇게 이제 단상이라면 두 선으로 되어 있을 텐데 들어온 만큼 전기 기기에서 전류를 지나서 이제 나가는 전류하고 동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짜 전류는 사실 알짜 전류는 0이에요. 그래서 이 철심 고리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들어온 전류만큼 나가지 못한다면 여기에 이제 알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알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철심 고리에 자속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철심을 감고 있는 이 감지 코일에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돼서 그 기전력 신호를 가지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스위치를 연결해서 여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누전 차단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로 차단기라고도 하고요. 자, 이 전자기타의 원리는 기타줄이 금속 기타줄이에요. 그래서 금속 기타줄이 있는데 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석이 있죠. NS 자석이 있기 때문에 자석이 가까이 가져간 이 철은 마치 자석처럼 자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손으로 쳐서 진동을 시키면 자석이 이 픽업 코일에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해서 앞에서 이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가 실험했던 이 자석 변화를 이 진동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동에 의해서 자석 변화가 만들어져서 픽업 코일의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이제 떨리는 이 진동수와 같은 음파를 픽업 코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0-3절에 역시 이제 기전력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기전력은 코일은 가만히 있고 자석이 운동하는 형태였어요. 자석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뭐 이런 형태, 자화된 금속 기타줄이 진동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20-3절은 반대로 그러면 코일이 가까이 가면 어떨까요? 그래도 동일한 효과가 만들어지겠죠. 코일이 움직이면 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이 크거나 작거나 변화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기전력을 특히 운동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코일이 운동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인데 내용은 동일하게 패러데이 법칙의 동일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기전력의 생성 원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랑 그대로 다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 디귿자 모형의 도선이 있습니다. 도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다시 도선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도선은 이렇게 우리가 잡아당기면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슬라이딩 도선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얘를 그럼 진짜 손으로 한번 잡아당겨 보자. 그러면 이 막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미끄러져 간다고 합시다. 마찰은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요거에 이제 관련된 그림이 다음 페이지 나오게 되는데, 요 B번 그림은 여기 이제 양전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도선에 양전하들이 이렇게 있다면 자기장이 지금 위쪽 방향인데요. 자기장이 위쪽 방향인데 양전하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V 곱하기 B가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에 힘을 자기력을 받게 되겠죠. Q, V 곱하기 B라고 하는 자기력,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했었죠. 그래서 전하들이, 여기 있는 전하들이 있다면 전하들이 다 튀어나오려고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의 전류가 만들어지겠죠. 계속 밀어줄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런데 교재에는 지금 음전하로 설명이 되어 있죠. 실제 이제 도체에는 이 음전하, 여기서는 전자죠. 빨간색 전자들이 존재할 겁니다. 전자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음전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고, 전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이 네모 코일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에,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에 전류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지금 본 이 원리는 자기장 속에서 전하가 받는 자기력을 가지고 유도 전류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패러데이 법칙으로도 그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만큼의, 처음에는 이 도선이 이제 CD에 있었을 때 면적이 좀 작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커지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면적이 증가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을 때는 자기장이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변했는데 지금은 코일의 면적이 변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d-phi dt에 집어넣으면 패러데이 법칙, 유도 법칙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건데요. 파이는 BA가 되죠. 우리 왼쪽 그림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봅시다. 여기서 파이는 BA가 되는데 요 A는 여기 이제 사각형이기 때문에 AD 곱하기 BA가 돼요. AD 곱하기 BA 또는 BA 곱하기 AD가 되는데 BA의 길이는 L이죠. 여기 BA라는 얘기입니다. CD 사이, 그죠? CD 사이의 길이는 L이 돼요. 그리고 이 가로의 길이는 여기를 이제 A점을 원점이라고 보고 이 오른쪽 막대의 좌표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BL X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변하면 d-phi는 BA가 돼야 될 테고 막대가 움직이니까 BL은 불변이죠. X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BL dx가 되는 거고 이걸 시간으로 미분해 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dt dt가 되죠. dt 따라서 그런데 이 dx dt는 막대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력 v가 됩니다. 그래서 BL V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이게 바로 유도 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래에 있는 유도 기전력은 자기장 B를 B가 위로 이렇게 위로 돼 있죠. 위로. 근데 이 막대가 지나가면 B를 수직으로 끊으면서 지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길이 L인 막대가 자기장을 V로 지나가면 끊으면서 지나가면 그 막대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그냥 다 곱해져서 BLV가 되는 겁니다. 암기를 해주세요. 자, 원리는 패러데이 법칙과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면 패러데이 법칙으로 봐도 되고 앞에서 여기 전하들이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거나 또는 양전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때 만들어지는 전압은 그 전기장 곱하기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L이 되는데 2는 VB가 되죠. 우리 앞에서 이것도 이미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2는 VB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VB를 요 2에다 집어넣으면 BLV라는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원리로 생각해도 유도기 전력은 다 BLV가 됩니다. 자, 예제 20-4번 운동기 전력 그냥 그대로 BLV만 구해주면 되죠. 6V가 나옵니다. 0.3 테슬라에 1m가 초속 20m로 움직이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양단의 기전력은 6V가 되죠. 그래서 이 CD에서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지나갈 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즉 이 막대는 마치 배터리인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자형인데 아래쪽이 이렇게 양극이 되는 이런 배터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몇 볼트? 6볼트의 전압을 만들어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선 전체의 저항 R이 있다면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또는 기전력 E 이런 식으로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저항이 그런데 얼마로 나와 있나요? 이 문제에서 저항값이 10ohm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6V가 만들어지는데 저항이 15ohm니까 얼마죠? 15ohm니까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입실론 그래서 0.6A가 흐르게 되고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저항 R에 전류 I가 흐르면 전력은 I제곱 R이 돼서 3.6W의 소비 전력,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을 그냥 소모 전력 또는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3.6W의 에너지를 전원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죠. 전원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전류가 이제 위로 흐른다 할까요? 이렇게 여기 6V 얘가 15ohm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0.6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원이 에너지 공급 장치가 되는 거고 저항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인데 지금 실제 전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처럼의 전원은 없고 대신에
에너지는 어디서 공급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운동 속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데 그 에너지 시간당 에너지 일률은 바로 우리 순간 일률 FV 힘 곱하기 속도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은 바로 막대에 가해지는 힘에 의한 에너지 공급에 의해서 주어졌겠죠. 그래서 F를 구해보면 V분의 P가 되고 0.18 뉴턴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요거는 바로 BIL의 식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ILB라고 공부했었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전류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전류죠. 이렇게 보면 이런 전류가 화면을 다 지우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자기장은 위쪽인데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되기 때문에 힘을 받겠죠. 자, IB, 힘은 이런 방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의 자기력이 가해집니다. 그런데도 일정하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똑같은 크기의 힘을 오른쪽으로 가해줘야지만 힘의 합력이 0이 돼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F는 ILB가 되는 거죠. ILB로 속도 V로 움직이니까 FV는 BLVI가 됩니다. 그래서 IV와 형태로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을 가로질러 날고 있는 비행기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이런 위쪽 방향인데 비행기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날개가 자기장을 끊으면서 지나가잖아요. 따라서 이 날개 양단에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속도 나와 있죠.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속력도 나와 있는데 이 속력은 초속 속력으로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날개 양 끝에 길이가 65m가 되니까 그대로 BLV를 집어넣으면 1.09V의 전압이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도 기전력을 이용한 혈류의 속도 측정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혈류 안에는 이온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온인데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다 같이 들어있겠죠. 전체는 물론 중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온들이 지나가면 이온들이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 혈액의 속도를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책의 교재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N극 자석이 이렇게 있고 위에 S극 자석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자기장은 N에서 S니까 위쪽을 향하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혈관이 이렇게 있어서 혈관 속을 이온들이 양이온이 오른쪽으로 지나간다고 하자면 이 경우에는 이제 V 곱하기 B의 힘은 위로 힘을 받게 되겠죠. 나오는 방향. 그래서 혈류가 이렇게 이제 흘러나올 때는 양전하가 위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리게 되고 반대로 음전하의 경우에는 음전하가 역시 이제 혈류가 흐르는 건 같은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얘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V 곱하기 B 해주면 아래 방향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음전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혈관 내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양전하가 위에 모이고 아래쪽에 이제 음전하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아래쪽으로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자기장은 오른쪽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직인 경우 균일한 운동을 한다는 건 이 전기력과 전기장에 의한 전기력과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이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E와 QVB가 평형이 이루어져서 E는 역시 이제 VB의 형태 이런 관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기장은 전하들 내부의 양전하와 음전하의 이렇게 이제 분포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만들어지는 전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 전기장에 의한 기전력 또 전압을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데요. E는 V 나누기 여선계 길이가 반지름 2R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델타 V는 ED가 되잖아요. 따라서 전기장은 D분의
델타 V가 되는데 이 위쪽 판과 아래쪽 판 사이의 거리는 이 지름과 같을 테니까 지름 2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R분의 V가 2R분의 기전력, 이 전압 V가 바로 혈류의 이동 속도, 흐름 속도 V 곱하기 자기장 B와 같아지는 거죠. 이걸 이렇게 요식으로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이 V는 요 V가 되겠죠. 그렇죠. 기전력, 요 값, 전기장을 만들 수 있는 전압, 기전력, 기전력, 이 전압계에서 측정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V를 구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식에 의해서. 교재에서는 이렇게 구했네요. 그렇죠? 예. 자, 한번 더 알아보시고, 더 20-4절에 역기전력과 맴돌이 전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역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유도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전동기에서 얘기해요. 전동기, 모터나 뭐 이런 거죠. 모터의 원리를 직접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리는 그러니까 이제 모터를 교류 전동기를 그러니까 돌리기 위해서 선풍기에 돌리려면 어떻게 돼요? 전기 코드 꼽아야죠. 그래서 전압을 받아서 전류를 가해주면 이 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처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이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전기 코드를 꼽는 순간부터 전류는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즉 0에서부터 갑자기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라 0에서부터 이렇게 전류가 증가되는 형태로 이렇게 흐르든 어떻게든 전류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교류 전동기 안에는 코일이 들어 있습니다. 코일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코일에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코일을 지나는 전류가 증가하면 이 전류에 의해서 다시 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B가 만들어지는데 전류가 증가하니까 B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증가하면 이 자기장의 증가를 막는, 방해하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방해하는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기전력. 그게 패러데이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방해하는 전압을 역기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역기전력. 본래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점점 증가하도록 해서 이 모터가 점점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건데 이 모터에 흐르는 전류 변화에 의한 자기장이 변화해서 이 전류의 증가를 방해한다는 얘기입니다. B가 증가하는 걸 방해한다고 했으니까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방해하려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 배터리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원에 가해지는 전압에 반대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 기전력을 역기전력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역기전력이 나오는지 알 수 있겠죠. 예.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근데 여기 이제 이론적인 거 보면, 자, 교류 전동기에서 역기전력 그랬는데, 코일의 저항이 10ohm이에요. 어떤 전동기의 외부에서, 이제 전원이죠. 120V의 전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부 전원의, 실제 전원의 전압인데, 이 전동기가 최대 속력으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역기전력이 70V라고 하는 겁니다. 속도가 가장 빠를 때니까 잘 돌아갈 때죠. 그러면 이 전원의 전압에 반대돼서 70V의 전압을 이 전동기 자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알짜 전압은 얼마가 되겠어요? 알짜 전압은 회로에 가해지는 알짜 전압은 50V가 되는 겁니다. 120V가 전원이 가는 거고 70V는 이 회로 자체가 코일 자체가 반대의 전압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50V가 순수하게 가해진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따라서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순수한 전압 50V 그래서 5A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그러면 이 전동기가 잘 돌아갈 때는 이런데 전동기의 속도가 조금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코일을 지나는 자기선속의 변화가
좀 천천히 변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역기 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70볼트보다 더 작은 전압으로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그럼 회로에는 더 큰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전동기에는 충분하게 빠른 속도로 계속 회전을 하고 있어야지만 전류가 적게 흐르는 거고, 만약 멈춘다면 아주 큰 전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로가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전류가 흘러서 과열이 돼서 고장이 난다든지 또는 소손된다든지, 같은 얘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줘야겠죠. 자, 맴돌이 전류라고 하는 건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도 자주 이제 나오는, 여러분도 볼 수 있게끔 영상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진자가 되는데요. 요 그림에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금속판이 자기장이 요만큼만 있어요. 요만큼의 이 자기장 영역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순간이죠.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한다면 그럼 들어오게 되는데, 요만큼의 면적이 자기장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더 넓은 면적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장을 지나는 면의 넓이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이는 BA가 되는데, 여기 이제 D파이는 DBA가 되겠죠. 또 면적이 바뀌는 거지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럼 B가 미분교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DA가 되고, 이걸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즉 면적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면적이 증가하면 그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자기장 자체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나오는 자속을 더 증가시키면 되겠죠. 이 금속에 전류가 흘러서 나오는 자속을 증가시키려면 반시계 방향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금속판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맴돌아오는 전류, 원형 전류의 형태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런 원형 전류는 두 지점 사이의 기전력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맴돌이의 크기는 제각각이죠. 제각각. 그죠? 제각각. 위치도 제각각. 어디서든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흐르는 전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자,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도 있다면, 이 아래의 전류는 이제 왼쪽 방향의 전류를 만들어내고, 위에 있는 전류 도서는 오른쪽 방향의 전류를 만들어내니까 다 상쇄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흐르는 전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자들은 어떻게 써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은 무수히 진동을 겪겠죠. 이렇게 흐르는 전류와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계속 교류로 가해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원자들이 진동하는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들이 진동해서 이 금속판에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바로 이제 자기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기 브레이크. 자기 제동 장치. 그래서 전철이나 이런 이제 기차나 고속철이나 이런 것들은 빠르게 회전하는 바퀴를 브레이크 패드만으로 이렇게 마찰력으로 정지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이지 않은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바퀴를 이제 정지시키기 위해서 바퀴 주변에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면 바퀴가 회전을 멈출 수 있겠죠. 이 자기 브레이크 효과로. 자, 그런데 오른쪽은 이렇게 이제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 홈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전류 패스가, 전류 루프 이 길이 끊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맴돌이 전류가 잘 흐르진 못하게 됩니다. 이쯤 정리하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유도 개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체 유도 개수가 있고, 뒤에 가면 우리가 상호 유도 개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체 유도 개수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이 전원은 직류 전원이죠. 스위치를 닫았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이제 전류가 증가하는 거죠. 전류가 증가하면 전류가 변화하고
전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자기장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전원과는 반대 방향의 역기전력이 이 코일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류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전류의 증가가 이렇게 좀 완만해지게 되는 거고, 스위치를 여는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는 일정하게 흐르던 전류가 스위치를 열면 갑자기 0이 될 텐데, 여기 코일이 있다면 지금 전류가 잘 흐르고 있다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장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이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전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지는 기전력과 나중 스위치를 열 때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극성이 다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다가 흐르지 않게 되면 그 갑자기 0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도록 이렇게 전류의 이 과도적인 변화 구간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도기전력을 보면 처음에는 역기전력이 만들어지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스위치를 열 때는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게 하려는 앞방향의 즉 전원의 방향과 같은 방향의 기전력이 이때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때 유도 계수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자체 유도 계수가 되는데, 유도 계수는 기호 L로 표현합니다. L은 전류 I가 흐를 때 코일에 만들어지는 자속을 그 전류로 나눠준 거고, 코일의 개수가 n개일 때 n번 감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이제 n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L은 I분의 N 파이로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유도 기전력을 구할 때는 마이너스 N d 파이 dt 이런 형태로 구했잖아요. 자속이 변하면 그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럼 이제 자속이 생겨났다는 얘기는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때 이 자속의 변화를 흐르는 전류의 변화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요 앞에 비례 계수를 L이라고 둬요. 그러면 이 L 곱하기 I는 N 곱하기 파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L의 정의식이 그대로 잘 정리된다는 걸,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을 구할 때는 요 1번식을 써도 되고 2번식을 써도 되는데, 자속이 주어지거나 자기장이 주어진다면 1번식을 쓰는 거고요. 전류가 주어지거나 또는 L 값이 주어진다면, 즉 인덕턴스 값이 주어진다면 2번식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L을 자체 유도 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이제 우리가 인덕턴스라는 말로 사실 더 많이 나타내요. 유도 계수라는 표현보다는 인덕턴스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인덕턴스의 단위가 바로 헨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헨리는 1볼트 세컨드 퍼 암페어가 됩니다. 이게 암페어죠. 이게 자속이 되게 되는데요. 자속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볼트 세컨드로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우리 여기서 가져오는 게 좋겠죠. 자, 이걸 L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L은 E 곱하기 델타 T 나누기 델타 I가 되죠. 그래서 이 전류가 암페어가 되는 거고, 볼트 세컨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헨리를 쓰게 되는 거고, 다시 보게 되면 요 식을, 여기 요 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은 잘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패러데이 법칙은 두 가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유도기 또는 코일 다 같은 얘기인데요. 코일, 유도기 이런 것들은 회로 기호에서 이렇게 솔레노이드 코일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체 유도계수 L이 0.4 헨리이고 저항 R이 5옴인 코일이 있죠. 전류가 변하고 일정한 비율로 변하는 전원을 연결하였더니 20m초 동안 전류가 0.5에서 1A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써줘야겠죠. 네. 이때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은 얼마인가? 자, L도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해서 유도 기전력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주어진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이런 값들을 넣어서 마이너스 10V가 구해지게 되죠. 자, B번에 코일 양 끝의 전위차는 얼마인가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전원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랬더니 얘는 이제 용량이 L이 되는 거고 이 회로 전체의 저항 R이 5ohm이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다른 곳은 저항이 없고 여기에만 저항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저항 그리고 인덕턴스를 다 가진 코일이 되겠죠. 자, 코일 양 끝에 전이차니까 요 양 끝에 이 두 지점 사이에 전이차가 됩니다. 이때 전원의 전압은 알지를 못하죠. 이 전압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전압은 이 전원의 전압 이걸 V라고 하자면 전원의 전압은 이 스위치를 닫아줬으니까 이 코일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이 생겨나죠. 이 L은 마이너스 L, DI, DT가 생겨나는데 이게 이제 크기로 10V가 되는 거죠. 방향까지 얘기하자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전류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증가를 막는 방향으로 10V라고 해서 마이너스 10V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류가 지금 0.5에서 1A까지 변하였죠. 그런데 1A가 흐르는 순간에 이 저항에 의한 기전력에는 전압 강하죠. VR은 IR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이 지금 5ohm이라고 했고 전류가 1A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5는 5V의 전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5V는 이 저항에 의해서 전압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역기전력이 10V라는 얘기는 이 왼쪽의 전압이 오른쪽보다 더 높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도 왼쪽이 더 높고 오른쪽이 더 낮아지는 거고 역기전력도 왼쪽을 더 높게 하고 오른쪽을 더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압이 같은 10V와 5V가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는 15V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전원만 있다면 전원이 바로 15V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코일 양 끝의 전위차는 그랬으니까요. 코일 양 끝의 전위차가 바로 유도 기전력과 그리고 저항의 전압 강화 두 개를 더해준 값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0-9절 솔레노이드의 자체 유도 개수를 보겠는데요. 유도 개수를 구할 때는 L은 I분의 N, 파이 이런 형태로 구하게 되죠. 솔레노이드의 전류 I가 흐르면 여기 자기장 B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B와 이 면적을 곱하면 B 곱하기 A가 바로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I분의 N, BA가 되는 거고 솔레노이드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이런 식에 의해서 뮤제로 NI 그죠? 뮤제로 NI죠. B는 뮤제로 NI가 되고 뮤제로 이 N이라고 하는 소문자 N은 솔레노이드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L이고 이 안에 가문수가 L일 때 소문자 N은 바로 길이분의 가문수가 되는 겁니다. 길이를 소문자 L로 한번 나타내 보면 소문자 L 전체 가문수 N일 때 소문자 N은 바로 단위 길이당 가문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문자 N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L을 직접 구해보면 I분의 N파이가 되고 L분의 뮤제로 대문자 N제곱 A는 면적이죠. 솔레노이드의 코일의 단면적 넓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요 N은 또 대소문자 곱하기 NL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소문자 전체 가문수는 가문 밀도 곱하기 단위 길이당 가문수 곱하기 길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준 게 요 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A 곱하기 L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면적 곱하기 길이 해주면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부피 V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구해 보면 여기에 뮤 제로는 집어넣고요. 솔레노이드의 길이 25cm, 그리고 전체 가문수, 이제 대문자 n을 쓴 거죠. 요 식을 쓴 겁니다. 그리고 단면적 이렇게 넣어주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헨리가 구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유도 기전력도 또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자체 유도 계수를 공부한 건데, 자체 유도 계수라고 하는 건 그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변화에 의해서 이 솔레노이드 자체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상호 유도라고 하는 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실험에서 했던 이 그림과 같아요. 네. 여기 이제 코일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거를 오른쪽 계략도로 그려본 그림을 보게 되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오른쪽에 전원이 연결되어 있죠. 왼쪽에 이렇게 전압계가 있고, 그래서 요게 요거하고는 반대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게 이제 1차 코일이 돼요. 이게 요 코일이 1차고 얘가 2차 코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1차 코일에 전원이 물려 있죠. 그래서 이제 교류가 흐릅니다. 교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전류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를 막는 방향으로 1차 코일의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건, 이건 자체 유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자기장이 2차 코일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2차 코일에도 기전력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의 기전력이 유도되는 현상을 상호 유도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노테이션을 좀 정확히 써보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제 I1을 여기에 쓰면 됩니다. I1분의 phi B는 2차 코일의 이 자속이 2차 코일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phi 2B 또는 phi B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도 개수는 2차 코일의 기전력을 만들어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됩니다. 더 정확히 쓰게 되면 M은 N2 I1분의 phi 2B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N, M12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또는 M2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M12라고도 쓰고 M21이라고도 쓰는데요. 즉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의 기전력이 얼마나 유도될 것인가, 이 항이 바로 상호 유도 계수,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유도 기전력을 쓰면 2차 코일에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은 M, D, I1, DT, 이렇게 M이라고 써줘야겠네요. D, I1, DT 이렇게 써볼 수 있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변화에 의해서 2차 코일에 만들어지는 기전력.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때 이 M을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자, 20-10번 예제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전원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1차 코일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구리도선이 2차 코일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스위치를 닫는 순간 갑자기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전류에 의해서 이 1차 코일의 기전력도 만들어지지만, 그건 여기에서는 이제 관심 대상이 아니라 1차 코일의 전류가 증가하죠. 전류가 점점 초기에는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 구리 고리를 지나갈 텐데, 이 자속이 점점 자기장이 증가하겠죠. 그럼 이 자기장 증가를 막는 방향의 유도 기전력이 이 구리 고리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증가를 막으려면 밀어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서 더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 자기장의 변화를 막는다는 얘기는 이 1차 코일이 만드는 자기장과는 반대 자기장을 이 고리가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서로 밀어내게 되는 겁니다. 반대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A번에 보시면 스위치를 닫을 때 반발력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스위치를 열 때는 어때요? 스위치를 열 때는 반대로 또 역작용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생겨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자기장이 아주 큰 자기장이 있었는데 자기장이 점점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리를 지나는 자기장이 점점 약해지는데 약해지지 않게 해야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얘기는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예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20-6절의 RL 회로는 이건 동영상 별도의 동영상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줬으니까 요거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7절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도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와 함께 같이 영상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고 연습 문제는 또 별도로 연습 문제 풀이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죠.